자, 이번 시간 다항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다항식이라는 건 뭐예요? 항이 많은 식이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항이라는 게 뭔데? 항이 뭐예요? 더하기 빼기 기준으로 문자, 숫자들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항들이 그냥 많이 모여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다항식이라는 것, 단항식이라는 것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단항식보다는 다항식 위주로 다룰 거예요. 단항식 너무 간단하잖아. 그쵸? 그럼 이 다항식을 기준으로 연산이라는 걸 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은 곱하기 정도까지만 진도를 나갈 것 같아요. 나누기는 아마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할 때 일단 더하기, 빼기부터 하고 싶은데 더하기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요. 자, 이거 더하기가 가능할까요? 얘네끼리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간단히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자, 요거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더하기 할 수 있어요? 더하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더하기? 얘네 둘은 더하기 할 수 있다. 얘랑 얘도 연산할 수 있겠다. 맞죠? 그럼 얘네들은 연산 못하죠? 맞아요? 연산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산하는 걸 누구끼리 연산했다 해요? 동류항끼리 연산했다고 말을 하죠. 맞아요? 동류항끼리 그냥 똑같은 애들끼리 연산하면 된다. 근데 이러면은 문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게 항이 너무 많아져. 그렇죠? 더하기들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하냐? 아, 그러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하자.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 딱 P만 보더라도 어때요? X, Y가 혼종이죠. 이 혼종을 어떻게 누가 차수가 높은 거야?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는 x제곱이 x니까 얘가 차수가 높고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가 또 차수가 높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야? 좀 섞이는데? 우리가 한 문자를 정하고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한 것을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말해요. 그럼 내림이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 오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이라는 건 문자에 대한 차수가 어떻게 되는 올라가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쟤네를 조금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겠다 하면은 p라는 걸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x에 대해서 차수가 제일 높은 게 몇 차예요? 2차죠. 그럼 2차를 기준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 취급합니다. 즉 2y 더하기 3y 제곱의 x제곱 2y 제곱 x.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는 항에서 가장 뒤에로 두죠. 맞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내가 내림차순하기로 했기 때문에 x제곱과 x 순서대로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x제곱과 x제곱이 똑같이 있잖아. 그럼 여기 2y, 3y 제곱은 x제곱에 대한 개수로 생각하고 그 개수끼리 우리가 더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q에 대한 걸 내림차순하면 어떻게 써져요? 마이너스 y의 x제곱
더하기 3y 세제곱 마이너스 5y 제곱의 x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가요? 맞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둘을 더한다고 하면 x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동류항 이렇게 잡고 나머지 개수들끼리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는 거니까 뭐 y 더하기 3y 제곱의 x제곱.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수가 높은 내림차순대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숫자 취급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문자에 대한 차수를 써줘야겠죠. 이것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5y제곱.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7y제곱. 이거 3인데 왜 아무도 말 안 했냐? 미안합니다. 3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8y제곱 더하기 이것도 내 순서가 y세제곱이 더 크죠? 3y 세제곱 마이너스 8y제곱의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내림차순 그리고 그들을 이용한 덧셈입니다. 개수끼리 그냥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기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나요? 질문 있어요? 내가 질문 있어요라고 하면 웬만하면 열심히 질문해요. 알았죠? 질문을 해야지 내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45번. 12페이지에 4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안 돼.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개념 설명을 하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고, 알았죠? 그리고선 이제 할 건데 노트 있죠? 노트에다 푸세요. 숙제는 노트에 합시다. 알았죠? 숙제는 노트에. 왜냐면 얘를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에다 쓰는 거는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다 노트에 쓰냐고? 다 노트에 쓰세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가 며칠이죠? 9월? 3일인가요? 9월 3일 하고서는 개념 설명한 것 중에서 몇 개 쓰고 그 다음에 45번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풀이 쓰면 되겠죠. 네, 설명. 그리고 풀이 쓸 때는 그냥 내 풀이를 그대로 적는 것도 좋은데 내 말을 적으려고 하는 거를 좀 집중해 보세요. 이게 중고등학생들은 필기를 잘 못하더라고. 필기는 내 기억을 되살리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적는 거에 초점을 잡아야 돼요. 풀이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는지를 좀 적으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알았죠? 자, 45번부터 볼게요. 이 문제는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다항식의 합이 모두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 되어 있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다, 가, 나, 라, 마, 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이게 문제죠. 자, 이때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애들의 합이 모두 다 같대요. 누구로?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로. 이때 내가 원하는 게 나랑 다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나랑 다의 합을 구해달래요. 다를 구하는 건 좀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결론적으로 찾아야 되는 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라는 게 마이너스 3x 더하기 2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와 다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찾은 다라는 것은 얘네 둘을 이항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이항해주면 얘네들 개수가 싹 다 부호가 바뀌죠. 그래요? 부호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에다가 더하기 부호 바꿔서 써주면 2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2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5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7 이렇게 다가 적힐 겁니다. 그럼 이제 나를 구해줘야겠죠. 맞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구하면 나는 좀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나를 구하고 얘가 이렇게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가 더한 게 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이게 라가 중복되네? 아 그러면 다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 이 둘 더한 거랑 같은 거죠. 나 더하기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랑 같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얘만 이항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나 더하기 다라는 게 지금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나라는 건 얘만 이항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 이항한 거 이미 다가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다 더하기 얘 넘어가서 만든 5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라 구하는 거 좋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좋지는 않다. 라고까지 이제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다를 이미 우리가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얘한테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2 곱하면 공간이 좀 협소해서 왼쪽에다가 좀 쓸게요. 2를 곱하면 이렇게 2에 일단 넘길게요. 2에 5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과 여기서 말한 5x제곱 마이너스 잠깐만 여기 부호가 잘못됐죠. 미안합니다. 내가 문제를 잘못 적었어.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여기 넘어가는 과정 중에 내가 마이너스를 안 썼죠.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것만 바꿀게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 마이너스 이렇게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9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3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알았죠? 더하기 빼기는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진짜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림차순을 해서 문자가 섞여 있을 때도 동류항끼리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 어떻게 해요? 뭐 A 더하기 B랑 C 더하기 D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전개? 그러니까 여기 하나씩 맞죠? 여기 하나씩 곱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무한 법칙? 분배 법칙이라고 말을 하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있으면 전개 어떻게 할까요? 앞에 2개 하고 그 다음 하나 더 해? 그게 이제 딱 중학교 스타일이죠. 그쵸?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해도 괜찮은데 버리려고 하세요. 알았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상위 아이디어를 이야기합시다. 자, 2개짜리였을 때 우리가 연산을 이렇게 했다는 게 뭔 말이냐면 곱셈은 괄호당 하나의 항을 선택해서 괄호당 하나의 항씩 골라서 걔네끼리 곱한 게 곱셈입니다. 걔네끼리 곱한 거. 그러니까 2개짜리일 땐 하나 얘랑 얘 고르고 얘랑 얘 고르고 얘랑 얘 고르고 얘랑 얘 고른 거야. 그럼 3개짜리일 땐 어떻게 골라요? 하나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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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골라야 되잖아. 그쵸?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전개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A, C로 고를 수 있는 거 2개 골랐잖아. 그치? 그럼 이제 뭐 해요? A랑 D가 골랐을 때 A, D, E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A, D, F도 있겠죠. 그럼 이게 A로 고를 수 있는 항 4가지를 다 고른 거죠. 그럼 이제 누구로 넘어가야 돼요? B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B, C, E도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51번을 풉니다. 51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빡세니까 좀 예시를 하나만 더 들죠.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2를 곱하면 얼마예요? 응? 이거죠. 잘 말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x세제곱 2x제곱? 하나 늘었는데 숫자가 줄어? 똑같아? 하나가 늘었는데? 응? 그쵸? 6x제곱. 어떻게 한 거냐면 아까 괄호당 하나의 항씩 곱한다 했죠? 맞아요? 선택해서 그러니까 x세제곱 다음엔 x제곱이 오고 x제곱 다음엔 x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오는 건데 상수가 오는 건데 x제곱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3개의 괄호 중에 x를 2개는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2개를 골랐어. 그럼 자동으로 누가 나와야 돼요? 3이 와야 되죠. 맞아요? 그럼 내가 x를 이렇게 2개를 골랐어. 그럼 누가 와야 돼? 숫자가? 얘가 와야겠지. x제곱이 만들어지죠. 맞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2개의 x를 골랐어. 그럼 누가 와야 돼요? 1이 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6x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맞나요? 그렇다면 51번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얘를 전개하면 지금 괄호가 몇 개 있어요? 10개 있으니까 x 10제곱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은 x 9제곱의 개수가 얼마냐? 얼마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x 9제곱이잖아? 그 말은 10개의 괄호 중에서 9개는 지금 x를 골라야 돼. 그치? 그래서 차례대로 여기 있는 걸 다 x 골랐다고 하자. 앞에 있는 9개의 괄호에서. 그럼 이제 x 9개 골랐으니까 마지막 건 뭐 골라야 돼요? 그래서 10x 9제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xxx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숫자를 고르고 그 다음에 x를 골라도 숫자 하나 고르고 나머지 다 x니까 x 9제곱이겠죠. 그럼 뭐 x제곱이 9제곱이 나와? 9x 9제곱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짓을 내가 반복하면 맨 마지막에 더해지는 애가 누구냐? 1을 고르고 그 다음 싹 다 x 고르면 1x 9제곱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문제에서 물어보는 x 10제곱부터 x 9제곱의 개수는 1부터 9까지 더한 게 될 거예요. 자, 그럼 1부터 9까지 더하면 얼마? 미안해요. 1부터 10까지 더한 게 될 거예요.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죠? 어떻게 구했어요? 외웠나요? 외웠어? 자,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상식용으로 알아둬요. 알았죠? 자, 이거 둘 더하면 얼마예요? 둘 더하면 얼마예요? 둘 더하면 얼마예요? 11이 5개 있죠? 맞아요? 그래서 55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더하기에서 이게 규칙적으로 나열된 더하기라면 우리가 적당히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해줄 수 있다. 요령을 부릴 수 있다는 거죠. 다 더하는 게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습관을 들여야 되는 방법, 그 방향 중 하나가 뭐냐면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향을 좀 해야 돼요. 그럼 실수를 줄이기 위한 건 간단해요. 더하기 최대한 줄이고요. 최대한 곱하기 늘리면 됩니다. 곱하기 실수보다 더하기 실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하기를 좀 줄여주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았죠? 나도 모르게 가끔가다 그럴 수 있거든. 11 더하기 12를 하면서 3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이게 실수는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 알았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뭐 나도 맨날 실수하고, 아까도 뭐 보고 잘못 썼죠?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학생인 경우는 그런 일이 좀 덜하게 한데, 남학생, 물론 내가 그래서 그래? 글씨를 좀 깔끔하게 쓰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필기를 좀 깔끔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까 봤죠? 뭔가 풀다가 이상해. 그럼 봐야 돼.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틀렸다고, 답이 틀렸다고 찍찍 지우는 건 진짜 하수 중에 하수야. 알았죠? 내가 어딜 틀렸는지를 찾는 것. 그게 이제 틀린 걸 봤을 때, 내가 채점을 하다가 틀렸을 때 바라보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뭘 틀렸지?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첫 번째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혹시 계산 실수했나? 혹시 내가 생각했으면서 잘못 반영한 게 있나? 그런 걸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51번까지 이야기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상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치? 상이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아까 흔히 말하는 그 모의고사라는 거, 수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능 문제에 있는 그 30문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이 C단계랑 이 상이라는 문제로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맞지? 이제 이런 것보다 어려운 게 한 10몇 문제 있는 거고. 그런 걸 풀려면 이 정도는 한 5분씩 고민해보는 거 처음엔 좋다. 처음에 이런 거 5분씩 고민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할 때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문제를 풀어서 시간에 쫓겨서 하나하나 다 풀었을지라도 나열했을지라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곱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하나씩 이제 짝대기 그거 하면서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괄호당 하나씩 고른다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극단적으로 짧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얘의
x제곱 계수랑 이거의 x제곱 계수를 빼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0이에요.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 맞죠? 왜? 왜? 얘네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x제곱을 만드는데, 그쵸? x제곱 만드는데 x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x제곱의 개수는 똑같은 애들인 겁니다. 그쵸? 구하지 않아도 돼요. 구하지 않아도 돼. 오케이?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까지 말을 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전에 잠깐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9페이지에 딱 3문제만 풀어봅시다. 됐다. 2문제만 풀자. 9번이랑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이랑 11번. 이건 그냥 책에 푸세요. 혹시 중학교랑 병행해서 수업 듣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얘 그 중학교 3학년 거 학까지 다 하고 온 거니? 그래? 오케이.